오늘은 2021년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이제 가질까 해요. 네, 2021년 한 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네. 우리 서구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은 아마 화제가 됐던 부분은 아마 GTX-D의 문제가 아닐까 네, 이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제 김포에서 저 종점까지 가는 이제 단선 라인을 제안을 했고,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제 거기다가 청라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오는 네. Y자 노선을 제안을 했었죠. 네. 그랬는데 그래서 상당히 그 민민 갈등이 됐었어요. 이 청라하고 가정 루원시티, 네. 그다음에 우리 계양구 여기가 무슨 동이죠? 계양구 작전동, 루원시티, 청라, 인천국제공항까지 네. 영종이죠. 영종에서 이어지는 그 Y자 노선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부천시 종합운동장에서 합류해서 이제 강남으로 가는 거죠. 네. 이제 그 당위성 같은 경우는 2기 신도시 김포하고 검단 신도시, 일단 서울 직결 노선이 없는 이제 신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직결 노선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네. 이제 거기도 청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안으로 내부로 들어오는 지하철은 없었지 않습니까? 네. 당시만 해도. 네, 그래서 GTX-D Y자 노선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이제 추진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다 그것은 이제 무산됐죠. 김부선으로 네. 결정이 됐죠. 네. 그리고 GTX-D라는 말도 안 써요. 서북부 이제 광역급행철도, 급행철도. 네, 광역급행철도라고 이제 이름도 그렇게 쓰고 GTX라는 말을 쓰지도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것은 우리 그 인천 시민들한테 상당히 큰 상처가 됐고, 네. 경기도하고 인천시하고 대결 양상까지 보였는데 인천시가 일단 판정패가 됨으로써 약간 패배감을 안겨줬다. 네. 인천 시민들한테. 네, 네.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역 주민분들의 큰 기대만큼 또 실망도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포 신도시 분들이 굉장히 뭉쳤어요. 똘똘 뭉쳐가지고 또 검단 신도시, 그래서 김검시대, 김포 검단 시민대책위원회 구성해서 뭐 촛불 시위도 하고 차량 시위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언론에 화제가 되면서, 또 거기에 또 이낙연 대표라든가 안철수 대표도 왔었나요? 최근에 또 허경영 또 그 양반도 와서 골드라인 그거를 타는 시연을 네. 보여주기도 하고, 야, 이렇게 출퇴근이 어렵구나. 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어필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강남 직결 라인을 이끌어내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알게 됐죠. 네. 네. 또 하나, 이제 이게 GTX 김부선, 그리고 이제 김부선에서 이제 거기서 용산까지 이제 갈 수 있는 방안을 하겠다 해서 이제 김용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서구에 화제가 됐던 것은 이제 그런 거였죠. 청라의 의료복합타운. 네. 그걸 공모를 했는데, 진짜 우리 인천의 말이죠. 이건 인천의 사건이에요. 서구의 사건이 아니라.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거기에 서울 아산병원이 들어온다. 네. 근데 서울 아산병원이요, 그 설립자의 이렇게 의지가 있었나 봐요. 네네. 설립자. 네. 아산 정주영 회장. 그렇죠. 네. 도시가 아니라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지방에다가 이제 분원을 설치를 이렇게 하는데, 네. 이 의외로 그런 관례를 깨고 수도권에다가 이제 저기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병원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병원이 규모가 상당히 커요. 네, 굉장히 큽니다. 800병상. 네. 네. 한 500병상이었나? 그런데 그걸 800병상으로 늘린다고 했고, 네.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아주 우리 대한민국의 1, 2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렇죠. 청라에 보니까 네. 청라동 1-600
청라동 1-601 청라의료복합타운이 좀 개설이 되고요. 네. 지금 그 글로벌 메디폴리스를 구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가 한 2조 4천억이 투자가 된다고 이렇게 네네. 나오네요. 최근에 또 협약을 했죠. 네네네.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그 네네. 뒤에도 또 말이 많았어요. 인하대병원에서 또 태클 걸고 그렇죠. 또 거기 그 컨소시엄에 KTNG 네. 담배 회사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도 그런 병원 관련된 그런 사업에 담배 회사가 참여 못하도록 하는 그런 국제법이 있나 봐요. 네네네. 근데 그것을 문제 삼으면서 이제 감사 청구도 하고 그랬는데 네네. 다행스럽게도 다행으로 해야 되죠. 그렇죠. 이게 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힘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이제 3,000세대의 그 오피스텔을 또 지게 돼요. 네네. 그리고 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또 뭐 메디텔인가요? 그것도 네. 있대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한 건 그런 거였죠. 이 사람들 혹시 오피스텔만 분양해 먹고 뭐 병원 나중에 안 짓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송도장 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병원부터 짓고 병원 착공식을 하고 그 건물을 지으면서 이제 그 오피스텔도 해라. 네. 이제 그런 이제 요구도 했었죠. 그렇죠. 네.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청라에 지금 그 현대 아산병원이 좀 차질 없이 좀 계획대로 잘 돼서 2027년에 꼭 개원이 돼서 우리 뭐 인천 서구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인천 시민분들이 좀 이용도 하고 편리하게 이제 굳이 서울까지 갈 일이 없고 인천에서 이렇게 치료받고 검사받고 네. 하면 우리 인천에 아주 큰 저는 발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아마 제안서를 그 아산병원에서 네.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제 제안서를 냈을 때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그런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인천공항이 가까우니까 아마 네, 그런 그렇게 문제가 나왔을 것 했는데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인천 시민들한테 별로 좋은 게 없었잖아요. 좋은 게 근데 없었죠. 나중에 좀 그 바뀐 내용을 보니까 그 내국인들을 상대로 해서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서울까지 갈 거 없이 그럼요. 예, 우리 인천에서도 서울하고 동일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네. 그런 것이 아마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한때 그쪽에 청라가 말이에요. 그게 5단지인가요? 6단지인가요? 6단지. 6단지 쪽이죠. 네, 6단지 쪽에 뭐 한내종, 한내종, 한레블, 그 아파트 있잖아요. 그 한양 레이크블루 예, 레이크블루 한레블, 아파트. 예, 한양 레이크블루. 제 친구도 거기 그 아파트를 하나 해놨나 봐요. 네. 근데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상당히 골치가 아팠는데 그 아산병원이 딱 선정되는 순간 쫙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신고가를 쳐가지고 말이죠. 야, 거기가 더 중심이 됐어요. 저희가 그때 부동산 아파트 네, 가격 네, 얘기할 네. 때 방송도 좀 했었죠. 최고가 이렇게 네, 12억 얼마인가까지 갔었잖아요. 그죠? 거의 13억 정도 13억까지. 거의 13억까지 예.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었죠. 네네. 예. 그만큼 아마 그 지역에서 엄청난 그 아산병이 들어옴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좀 있지 않았나. 부동산 집값 뭐 어떤 그런 그 폭등에 좀 네. 그런 게 있었죠. 그런 게 있었죠. 네. 근데 거기 이제 서울 아산병원, 그 아산병원에 누가 또 간호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단톡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간호사를 아는 친구가 있나 봐요. 그래서 네. 간호사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맞냐? 그러니까 맞다. 그러면 아까 그런 얘기 해주면서 아마 그 지역이 상당히 좋아질 거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했다고 메모가 왔다고 문자가 왔나 봐요. 네네네. 그걸 어디 단톡방에 올렸는데 어쨌든 뭐 그런 그 지역이 좀 탄탄하게 발전이 되고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포스트가 들어와야 되는 건 사실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앵커 시설 이런 걸 바라는 것이고 그 정도의 병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서구에 뭐 청라를 넘어서서 청라 국제도시를 넘어서서 우리 인천 서구 그리고 인천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네, 물론 맞습니다. 인천시에서 상당히 많이 혜택을 줬죠. 네. 그죠? 땅값도 한 30% 깎아주고 이런 그렇죠. 그런 뭐 혜택을 줬기 때문에
아산병원에서도 또 2,500억인가 더 투자하겠다고 그렇죠.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해서. 아니, 또 그거 할 때 뭐 현대 아산병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타 병원들도 많이 공모에 참여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만큼 메리트가 네, 있었으니까 네, 아마 네. 그렇게 투자를 좀 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는 이제 뭐 송도죠, 송도. 네. 송도는 연세대병원이 이제 뭐 들어오겠다. 연세대학교 캠퍼스가 있잖아요. 네. 그 캠퍼스만 짓고 병원을 안 진 거야. 계속해서 지금. 계속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 네네. 야, 거기는 뭐 빨리 져라 그러는데 거기 이제 안 되죠. 또 이제 인천시에서는 또 그 영종도에다가 서울대 병원 거기 그 하나를 또 유치하겠다. 이렇게 국립대병원이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래도 청라에 서울 아산병원 선정이 됐고 또 선정된 데 이어서 그동안에 그 한 몇 개월간의 협상 과정을 통해서 최근에 다시 또 협약을 맺었다. 네. 그래서 이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거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인천 시민하고요, 인천 서구 주민분들의 어떤 의료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저는 높아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리딩하는 병원이 있으면은 그 수준에 맞추려면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국제성모병원이라든가 나은병원, 그다음에 우리 검단의 탑병원, 온누리병원, 네. 또 뭐 연희동의 연세병원인가요? 네. 그렇게 있는데 이제 그런 그 좀 특별한 병원이 없으면은 좀 나태해질 수가 있어. 네. 서비스가 질이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아무래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 체제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다른 병원들 많이 긴장할 거요. 저도 긴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건 이렇게 넘어가고 네. 이 제3연육교가 이제 그 최근에 다시 또 착공식 했다고. 착공식 2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도 했다고 들었는데 네. 인천시 근데 그 작년인가요? 네. 작년이 아니고 올 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의 1년 됐다고 1년에, 그러는데 그래, 뭐 1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2번을 착공식을 했다고 이렇게 네. 언론에서도 나오는 걸 좀 봤는데 뭐 얼마나 큰 축제인지 몰라도 뭐 좋게야 좋죠. 근데 야 그런 착공식 비용도 만만치 뭐 막 보니까 뭐 저기 불꽃 저기다가 뭐 드론 쇼도 하고 뭐 그 돈 다 수십억 들었다 하더라고요. 수십억. 아니 그 돈이 다 인천시에서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보니까 건설사에서 나올 텐데. 그 건설사가 자비로 하겠습니까? 네. 건설 비용이죠. 그러니까 건설 비용에서요. 네. 그럼 또 그만큼 또 자재가 또 빼먹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작년에 한 건 아마 물량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 내용을 몰랐어요. 물량장이 뭔지. 물량장부터 먼저 한다. 근데 물량장이 뭐냐면 거기까지 자재를 이렇게 옮기기 위한 그런 그 시설을 만드는 건가 봐요. 그래서 물량장을 했고 올해는 뭐 그 교량을 이제 물량장은 준공이 됐다더라고.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교량에 들어가는 이제 작업 공구, 네. 1공구, 2공구 이렇게 착공식을 했다 그러는데 네. 상당히 이것도 말이죠. 오래된 거예요. 제3연육교. 네, 맞습니다. 예. 네. 한참 됐죠. 네, 그렇죠. 제3연육교 그 청라 만들어질 때부터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었고. 뭐 제가 알기로는 네. 제3육교 그 어떤 건설 네. 비용이라는 게 우리 그 청라 아파트 분양할 때 그렇죠. 맞죠? 분양할 때 그 부분 일부 비용이 다 포함이 돼서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네네. 분양할 때 이제 그 주민들이 야 저거 우리 돈으로 한 거야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그 청라 국제도시 그 기반 시설을 할 때 있잖아요. 네네. 기반 시설 조성. 네. 조성 비용에다가 제3연육교 들어가는 비용, 시티타워 들어가는 비용, 다 포함이 됐죠. 청라 IC 이런 만드는 비용, 네. 그 다음에 GRT, BRT, 신도시 그 신교통 시스템 이런 비용들을 조성 비용에다가 얹었어요. 그래서 그 얹은 비용에다가 또 일부를 또 얹어서 이제 건설회사는 팔기 아니겠어요? 네. 그럼 건설회사에서 그 비용을 받아다가 또 자기가 또 건설 비용 넣고 이익금 또 챙기고 해서 일반 분양자한테 넘겼으니까 이 수분양자들, 분양한 주민들이 결국은 그 비용을 낸 것이다. 네.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5천억인가를 벌써 10몇 년을 이제 끌고 왔는데 네. 결정적으로 이 그 제3연육교가 힘들었던 이유는
그런 거였잖아요. 인천대교, 영종대교 그 최소 수익금 보장을 해는 건데 네. 이 제3연익교가 되면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줄어들 것이다. 줄어들죠. 네. 거기다 여기는 사실 무료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료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료로. 무료예요? 아, 무료로 해야죠. 제가 거기서 청라 그 조성 비용에 들어가서 네. 결국 주민들이 한 건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돈 받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요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주민들은 안 받는데 네.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이제 받는 것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이 원래 무료로 이게 주민들이 저 청라하고 아마 영종도 그쪽 거기 조성원까지 들어가서 이게 5천억이 생성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무료로 해야 되는데 무료로 할 경우에 워낙 영종대교하고 이쪽에 그 어디예요? 인천대교 그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유료냐 무료냐뇨 그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죠. 어쨌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통행료 수입으로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착공도 미루고 하다가 지금 이제 어렵게 착공을 했기 때문에 2025년도? 네. 예, 2025년도니까 2, 3, 4, 3년 남았네요, 3년. 예. 뭐 어쨌든 제3연육교가 건설이 되고 그러면 뭐 청라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또 영종 주민분들도 네. 그다음에 또 왜냐면 또 경의고속도로가 이렇게 쭉 이어져 오기 때문에 좀 서울에서도 오실 때도 영종 넘어가기가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 영종국제도시 국제공항 있잖아요, 인천국제공항. 네.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만만치 않아요. 어우, 많죠. 거기 많죠. 인력이. 그러면 그분들이 앞으로 봐야 돼요. 그 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인천 영종대교라든가 아니면 인천대교를 통해서 이제 왔을 경우에 그 가는 동선을 생각해서 이제 집도 얻는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원룸이라든가 또 오피스텔. 자기 집 오피스텔 또 자기 집도 그냥 얻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런데 이게 제3연익교가 되면은 이분들이 어디로 다시 이게 옮겨갈 것인가. 네. 그분들이 와서 곳곳에서 지금 뭐 원룸 하시는 분들, 오피스텔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런 분들을 많이 들어와서 좀 혜택을 본 건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2025년도에 제3연익교가 돼서 이게 뭐 여기 살면은 무료니까 네. 무료로 왔다 갔다 할 때 네. 그러면 어디로 그 사람들이 몰려갈 것인가. 그렇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이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제3연익교 일단 수납하는 것으로 봐야겠죠. 네. 네. 무료였으면 하고. 좋겠습니다. 이 청라에 청라 얘기 나왔으니까 시티타워까지 얘기하죠. 시티타워. 이거 시티타워 벌써 2019년도 말에 착공식도 했는데 아직까지 21, 2년 동안 허송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그 기반 시설을 했다 하더라고. 그 보성 컨소시엄인가요? 그쪽에서. 어쨌든 이거는 좀 사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사기가 아니었나. 왜? 시티타워를 그 건설을 하기를 바라는 주민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네. 네. 시티타워 하기 원하는 주민들이 많았고 그거에 대한 원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랫동안 왜 착공을 못하느냐. 사업자 선정부터 힘들었고 그래서 넘을 산을 뭐 계속 넘어왔는데 왜 그게 아직 안 됐는가. 근데 2020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4월 달에. 네. 그 전에 착공식을 한 거지. 부랴부랴. 그래서 이제 그 인천시에 왜 그 착공식을 왜 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다는 거야, 시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더라고. 네. 그냥 업체에서 알아서 한 거지, 우리 인천시에서 착공식을 뭐 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좀 황당했어요. 저는 그거를 얘기를 듣고. 그런데 어쨌든 그 착공을 한 이후에 시공사가, 나 이거 시공 못하겠습니다 하고 뒤로 나잡아치고 말이죠. 그렇죠. 돈이 안 되니까. 포스코 건설인가요? 네. 그쪽에서. 네, 돈이 안 된다고. 그것도 3천억인가 하는데 그 업체에서는 4,500억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도 뭐 할 업체들이 많다. 인천시는 뭐 배짱 두둥기고 있었는데 입찰 안 했잖아요. 근데. 응하진 않죠. 네. 3천억 가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참 그 희한한 게 그거더라고. 기본 설계조차 없이 어떻게 비용을 산정할 수 있겠어요. 설계도가 나와야 거기에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고
내가 이 정도 되면은 내가 건설을 하고도 그렇죠. 이익이 남겠다. 이게 판단이 될 때 건설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재비, 뭐 인건비, 네. 뭐 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약간 그렇죠. 그런 기본 설계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식을 했다는 거지. 업체도 선정하고. 근데 업체에서 3천억이 하려니까 못한다. 보여주기식 네. 수요였다 이렇게 어쨌든 봐야겠네요. 최근에 어쨌든 그것도 뭐 그 2천억 원을 증액을 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4,500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5천억 가지고도 지금 할 수 있을까? 워낙 지금 이 자재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아유, 지금 그 사이에 지금 뭐 기름값부터 안 오른 게 뭐 다 올랐죠. 네, 네, 인건비부터 네. 다 올랐는데요. 다 올랐잖아요. 네, 다 그래서 올랐죠. 난 그때 건설회사 측에서 4,500억에 얘기했을 때 알았어 하고 넘어갔으면 오히려 더 4,500억으로 끝났을 텐데 네. 그때 2년 지난 사이에 지금 자재비, 인건비 엄청 올라가지고 내가 볼 때 5천억 가지고도 될까 말까 같아요. 또 나중에 또 혹시 하다가 또 중간에 멈춰서 나 못해 이렇게 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안 되죠. 청라 시티타워가 계획대로 좀 잘 돼서 우리 인천 서구에 랜드마크 맞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인천에 또 랜드마크로 또 그게 우뚝 그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소녀는 세계에서 몇 번째 안에 들고 뭐 네 번째가 다섯 번째 네, 아닙니까? 세 번째인가 그렇고요. 네, 네 번째라 할 우리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높은 걸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서울 롯데 거기보다 더 높아요? 네. 그래요. 400. 근데 이건 층수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전망대기 때문에 네, 네. 층수가 없어요. 전망대. 네. 네. 어차피 높이로. 네, 하는 그렇죠. 거니까. 높이로. 네. 전망대. 중간에 좀 뭐 중간에 다 그냥 그거예요. 타워식. 타워로 돼 있어요. 전망대. 그냥 거기 업무 시설 들어가는 건 없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복합 단지라고 해서 그 상가라든가 이런 곳에 들어오고 그 가운데 이제 전망대로 해서 올라가서 거기 올라가면 아마 뭐 개성이라든가 이런 데 북한까지 다 보일 것 같아요. 네, 날씨 네, 좋은 날은. 그렇죠. 네. 네. 아, 근데 코로나 때는 진짜 잘 보였는데 중국이 공장을 가동을 많이 가동 안 했죠. 하니까. 근데 지금 공장 많이 가동하고 그러니까 다시 뿌얘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청라 시티타워를 취재하는 기자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좀 잘 아는 기자인데 뭐 서울까지 보이고 그분도 이제 우연히 그 청라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뭐 올라가면 뭐 개성까지 보인다는데 자기가 살아봐서 아는데 미세먼지가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어떻게 보겠냐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잘 순행이 되길 바라겠고요. 네. 이 업체 선정을 이제 올해 내년 초에 한다는 것 같아요. 올해 안에 하나 할까요? 업체 선정을 하게 되면 잘 될 거라고 믿어야겠죠. 네. 이것도 청라 얘기만 자꾸 나오네. 그러니까요. 예, 7호선 연장도 이제 청라 7호선 연장 서울시하고의 어떤 저 열차 정비하는데 차량기지 문제로 이제 마찰을 빚다가 결국 인천시에서 차량기지 증설 비용을 일부 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넘어갔죠. 네. 넘어가서 하여튼 내년 초에 현재까지 착공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현재까지는 서구 성남역까지만 성남역? 네. 지금 돼 있고 이제 요게 연장으로 해서 청라까지 해서 이렇게 또 들어오는데 어찌됐든 그게 이렇게 연장이 된다고 그러면 뭐 청라뿐만 아니라 또 중간에 또 역도를 많이 거치기 때문에 우리 서구 지역 주민분들이 그래도 뭐좀 많은 혜택을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청라국제도시까지 가잖아요, 7호선이. 네, 그렇죠. 근데 7호선이 제일 길어요. 네, 엄청 기다렸다. 네, 길어요.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게 7호선 가지고 사실 출퇴근용으로 쓸 수 있을까? 편리성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타면 갈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워낙 길어서 출퇴근용이요. 1시간이 넘어가면 이 힘들죠. 출퇴근용이 안 돼요. 맞아요. 1시간 안에 해결돼야 되는데 네. 나는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예. 또 이렇게 또 그 열차 그 노선 자체가 또 네. 이렇게 길다 보면 좀 어떤 출퇴근 시간에 어떤 그 지옥 처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좀 근데 염려가 돼요. 근데 그 종점에 타는 사람들은 낫지. 네. 앉아서 중간에는 이제 거의 못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좀 낮을 수가 있죠. 네. 어쨌든 청라도 이제 잘 해결됐다는 것이고 7호선 네. 잘 해결됐다는 것이고 좀 뭘 해야 할까? 잘 된 거 그렇고 잘 안 된 거. 잘 안 된 게 뭐죠? 우리 잘 안 된 거. 우리 이제 이 2호선의 독정역에서 인천 도시철도 2호선 독정역에서 불로까지 가는 거 이거 여러 차례 지금 1순위예요. 네, 맞습니다. 인천시
철도 계획, 국토교통부에 올린 철도 계획에 항상 1순위로 올라왔어요, 이게. 근데 이게 무산됐어요. 경제성이 없다고. 네. BC값이 안 나와서 무산됐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그 불로동, 네. 불로동 주민분들이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셔서 화가 나죠. 막 1인 시위도 하시 국회의원 불로역을 또 제외시켰잖아요. 네. 그 제외하면은 또 될 줄 알았어. 그렇죠. 또 그것도 안 됐잖아요. 또 안 됐어요. 그럼 뭐냐 이거야. 네. 인천시가 좀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은 인천시가 좀 뭐라도 사과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 불로 주민들 자존심에 상처까지 내면서 이거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사과가 있어야 책임을 좀 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뭔가 왜 그게 안 되는지. 또 자체 조사 결과로는 1위 넘었대. 훨씬. 자체 조사 결과로는 1순위로 올라갔어. 1순위로 올라온 게 왜 안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항상 1순위로 올린 거를 몇 년째 1순위였어요. 근데 안 됐단 말이야. 근데 나는 더 이거를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몇 번 소개를 하면서도 인천시가 좀 잘못됐다는 건 뭐냐면은 좀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솔직하게 진짜 사과하고 이거 어떻게 하겠다. 노력해보겠다. 최선을 빨리 여기 다해보겠다. 거기 계신 분들 그렇죠. 교통 편의를 위해서 이거 지금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어떻게 추진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고향까지 연결하는 거에 그냥 묻어가겠습니다. 네. 이거예요. 그거 언제 하냐고 그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뭐 2호선, 뭐 5호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그 지역 그 정치 선거 때마다 그런데 다 공약으로 잡혔었고 그러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불로역 세워주겠다 그래서 네. 불로역 세워준다니까 다 표를 줬지. 그렇죠. 네? 다 거짓말한 거죠. 그렇죠. 불로역부터 제외를 시켰잖아요. 네. 일단. 네. 그리고도 그 뒤에도 이게 안 됐다. 네. 근데 이게 신도시의 그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거든요. 신도시에서 나온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도 안 됐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네. 하여간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하여간 이쪽에 서구 이 불로역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이쪽 불로 대곡동 주민들이나 그렇죠. 이쪽에 있는 신도시 주민들이 상당히 좀 피해를 봤다. 네. 아니 근데 마음이 상처가 입었다. 아니 왜 자존심도 상처가 입었고. 네. 왜 그러냐면 또 불로 대곡동 지역은 사실 어떤 인천시하고 김포에 또 경계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인천에서도 굉장히 변방 취급을 받아왔었지 않습니까? 어떤 뭐 교통의 어떤 혜택을 많이 입지 못한 지역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 많은 지역 주민분들이 굉장히 기대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큰 실망감 때문에 뭐 아무런 뭐 인천시에서 해주는 것도 없고 지역 정치하시는 분들도 말로만 했었지 어떤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아마 배신감이 굉장히 컸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제 있습니다. 2000년대 이제 초반 있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1995년도에 이게 검단이 이제 서구로 왔어요. 95년도에. 네, 김포였죠. 네. 잘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아파트가 저졌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거기가 이제 거기 이제 서구가 됐죠. 그렇죠. 서구 불로동 끈트머리 넘어서 고개 넘어서도 아파트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주민들이 우리 김포로 가겠다. 네. 그런 거예요. 김포 나 환원해 달라. 네. 김포로 다시 돌아가겠다. 왜?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같은 김포였을 때는 괜찮았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서구로 왔는데 이게 똑같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김포라는 이유로 여기는 높은 가격을 받고 우리는 서구라는 이유로 왜 이렇게 그 제값을 못 받아야 되느냐. 네. 거기에 화가 난 거야 이분들이. 근데 신도시 뭐 개발되고 하면서 조금 낮았는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또 김포에서 GTX 서북 광역급행철도 네. 서북부 라인 그게 또 결정되고 김포로 많이 집중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외감을 받게 되지. 네. 전철도 없잖아 여기는. 네. 인천시에 신경도 안 써요 네. 별로. 그러니까 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신경을 더 써줘야 돼요. 아니 그래서 저번에도 비교가 되잖아. 저희 또 방송할 때도 막 댓글로 그랬잖아요. 야, 그냥 김포로 우리 그냥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인천 시민이라고 하지 그 댓글로 않고 그런 댓글을 김포 시민이라고 한다. 어디 그런 가면 얘기를 했었죠. 창피하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야. 눈이 왔을 때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눈을 늦게 쓸고 그래서 그렇죠. 출퇴근이 힘들고 눈이 쌓여 있고 길에 네. 어떤 단체는 눈이 오자마자 바로 그냥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오자마자가 아니라요. 네. 그 전에 벌써 제설자가 다 부러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잘 돼 있어. 네. 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비교가 되니까 우리 다른 데보다도 말이죠. 이 경계에 있는 데가 비교가 바로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그 경계에 있는 부분에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네, 거지. 맞습니다. 그분들은 서로 또 통할 거 아니에요. 야, 우리는 이건데 어떠냐? 그렇죠. 너희는 어떠냐? 눈으로 딱 보이거든. 근데 어쨌든 이번에 불로역이 이제 인천시로서는 이제 불로역을 먼저 제외를 시켰고, 그리고 나서 또 투자했는데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면목이 없는 거지. 네. 제외를 시키고 뭐 자존심 상처는 다 주고 그렇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인천시에서 내 돈 가지고 우리가 짓겠다는데도 이걸 관철을 못 시킨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어떤 아무런 안 됐습니다라고 막 끝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불로 대곡동 주민분들이 좀 더 화가 났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5호선도 힘들게 당하는 거죠. 힘들게. 이미 네. 좀 서북부 GTX-D 김부선으로 결정되고 이름도 서북부 철도 광역급행철도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것이 안 되면서 달래기용으로 5호선 연장도 이게 그 추가 검토 사항으로 올려놨어요. 그렇죠. 이것도 나는 너무하다는 거야. 눈 가리고 아웅, 네. 조삼모사, 면피용. 주민들을 완전히 진짜 바보로 하는 거지. 면피용. 달래기용, 달래기용으로 올려놓고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해서 하라는데 협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협의를 하라는 거냐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민들을 나는 우습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 진짜 해줄 마음이 있었으면은 국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고 나가야지. 이거 하겠습니다. 추가 검토상, 일단 추가 검토는 올려놨다고 하면 되는데 거기다 또 지방자치, 서울, 경기, 인천 간에 협의를 해라. 이 노선 가지고도요. 김포하고 인천이 협의가 안 돼. 네. 인천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요. 좀 되려나 싶다 그러면 얼른 발을 거기다 올려놔. 손을, 숟가락을. 안 된다 싶으면 가만히 있어. 좀 부정적으로 돌아오면 가만히 있어. 그런데 급한 데서 일단 우물을 판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막 움직여. 그 되는가 싶다면 얼른 손을 얹어놔. 거기다가. 그런 그동안 행태를 보였다, 인천시가. 네. 5호선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쉽고, 어쨌든 우리 국토부에서도 이쪽에 김부선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달래기용으로 이제 뭐 뒤에 뒤늦게 하나 올려놨는데 이런 부분이 참 우리가 속았다. 그리고 근데 어쨌든 간에 서울에서는 뭐 경제성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결론을 일반 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쪽에 있는 뭐 국회의원 몇 분이 가서 연결해야 된다 그거 제스처 완전히 진짜 맞아요. 제스처. 그렇잖아요. 그거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 우리 윤필용 사장님이 네. 퍼포먼스. 퍼포먼스. 예. 우리 맞습니다. 아주 정답을 말씀해 영어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네. 일단 그런 게 돼가는 것 같아. 네. 이게 또 이제 안 되는 거, 뭐가 안 되는가. 이 9호선 공항철도 연결, 이것도 좀 어렵게 가고 있어요. 한참 됐죠. 한참 됐어. 1년이 또 지나간 거야. 얘기 나온 지가. 네. 근데 지금 가장 우리 지방자치단체 장이라든가 정치인들인가 이런 분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출퇴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공감 네. 능력이 안 돼요. 관용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네. 출퇴근 때는 본인들은 편안하게 다니기 때문에 그 공감이 안 돼요. 아니 어떤 분들은 또 전철을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퍼포먼스라고 보는 거예요.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근데 아니, 이거 예.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철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2호선, 5호선, 뭐 공항철도 직결, 뭐 그다음에 뭐 서울 지하철 7호선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우리 인천 서구 주민분들은 야, 이 철길하고는 참 4대가 안 맞는구나. 이런 얘기가 또 이런 생각을 좀 잠시 좀 문득 해봤는데 2022년도에는 우리 인천 서구 주민분들이 좀 이런 철길, 철도하고 좀 잘 맞는 인연이 잘 맞아서 좀 이렇게 좀 주민들의 지역 주민들의 불편 없이 서울도 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서울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출퇴근도 좀 용이해질 수 있는 그런 새해가 좀 됐으면 하는 작은 또 소망을 좀 이야기 드립니다. 또 해갖고. 아니 다 이게 9호선 직결 준비 다 돼 있고 투자도 1,몇백억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운영비인가요? 뭐 40, 뭐, 네, 80억, 90억. 예, 그러니까요. 네. 그거만 좀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아니, 뭐, 인천시 뭐, 지금 뭐, 코로나 뭐, 방역 지원금 해갖고 뭐, 10만원씩 해서 3천억도 쓰는데, 그 돈 못 쓰겠습니까? 생각만, 인천시장의 의지하고 생각만 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좀 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유, 돈 엉뚱한 데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엉뚱한 데 쓰잖아요. 엉뚱한 데 이게 지금 쓰면 뭐 돼요. 그게 한 88억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네네. 88억에서 90억 사이인가 봐요. 네. 100억도 안 되네요. 짝이야. 근데 거기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느냐. 네. 이거 비율대로 나누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천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고 네. 서울시는 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그러니까 또 협상할 가능성이 있나 봐. 네. 그럼 인천시에서 좀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먼저 달려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지금 이제 목마른 사람이 먼저 우물을 찾는 거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역 정치인들은 뭐 연일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를 통해서 협상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네. 그러는데 협상이 한쪽에서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협상이 됩니까? 그렇죠. 네. 일단 그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죠. 누차 내가 얘기하지만은 아침에 두세 번 이상씩 환승을 해야 하는 이 주민들의 그 힘든 그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내 지역의 주민들이 그 이용하는데 그 좀 비용 좀 부담하면 안 됩니까? 그럼요. 어? 아니 그런데 내 지역의 주민이 이용하지 않는 거를 부담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지. 아니 우리가 세금을 왜 냅니까? 세금 내는 이유는요. 우리가 또 어떤 공공의 혜택이라든가 또 네. 교통의 혜택 그런 걸 또 받아보기 위해서 또 세금을 또 성실하게 또 납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딴 데 팍팍 쓰지 말고 저번에 보니까 그 청라 그 베어즈 베스트 거기 사람 지나다니니까 사람도 거의 안 지나다닙니다. 멀쩡한 보드 블록 다 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연말 되면 다 그렇잖아요. 쌀 데가 없는데 돈을 참 쓴다. 그런데 돈 쓰지 마시고 우리 이런 9호선 저기 공항철도 직결 9호선하고 그래 연말까지 좀 기다렸던 모양이에요 주민들이. 네. 근데 해결 기미가 안 보이니까 영종도에 있는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겠다. 그렇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좀. 근데 여기 우리 서구 주민들은 얌전해. 네. 그분들은 그냥 너무 착하셔서 그래요. 이번에 어떻게 되나? 올 연말 안에 연말 안까지 협상한다 그랬거든. 네.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나는 그래요. 연말 안까지 협상을 하겠다. 네. 서울시가 했단 말이야. 인천시는 거기에 화답도 안 했어. 우리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었어요. 단지 그냥 마지막에 나와서 그 인천시 담당자 우리는 뭐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다.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 그거 끝이야. 그러면 서울시가 정한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어떤 협상을 하자는 연말까지 결정하겠다는 그런 것도 통보받은 적이 없다. 자존심 세우는 겁니까? 지금 주민들 불편 앞에서? 그렇죠.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연말 안에 이게 안 됐어. 연말 안에 될 거로 생각했어요. 뭐 그래서 야 뭐가 어떻게 되나 보다. 안 되면은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천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든지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어떤 얘기가 되고 있는지 서울시하고 어떤 얘기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근접해서 뭐 50% 근접했습니다. 네. 아니면 뭐 30% 근접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얘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말 안에 뭔가 결정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말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국토부는 이거 합의만 되면은 바로 그냥 예산 바로 그냥 바로 올릴 수 있다. 네. 절차 뭐 거치지 않고도 바로 우리가 올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9호선 그 공항철도 직결? 그러니까 공항철도 직결이 된다 그러면 우리 영종 주민분들뿐 아니라 우리 또 여기 서구 또 계양구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또 편안하게 또 그리고요 아침 출근 시간 또 퇴근 시간에요 굉장히 우리 그 5분 이 5분이라는 시간이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낳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이렇게 환승하지 않고 한 번에 쭉 간다는 자체가 네. 서울로. 네. 아, 그게 경쟁력이죠. 그렇죠. 네, 경쟁력이죠. 네, 경쟁력이죠. 네, 네. 그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9호선 공항철도 인천시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딱 안 봐도 뻔해요. 야, 투자는 다 해놨지. 투자 다 해놨잖아, 미리. 네. 이런 모든 거. 이제 네. 차량만 구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차량, 그거를 지금 저 주문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될 거야. 언제 됩니까? 5년 뒤에 됩니까? 10년 뒤에 됩니까? 10년 뒤에 된다 그러면 우리 한 언젠가 되겠지. 20, 그냥 버티면 돼. 네. 그 사이에 우리 주민들은 아침마다 저녁에 퇴근할 때마다 이게 출퇴근에 시달리고 말이죠. 거기서 한 번에도 못 한대네. 네. 거기서도 또 한 두 번 기다려야 두 번 이상 기다려야 돼. 그럼요. 네. 거기서 그 저 김포공항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이 코로나가 아주 그냥 그런 식의 거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오랫동안 거기에 있는 건 말이 됩니까? 네. 참 나는 인천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9호선 공항철도 직결 문제는 인천시만 빨리 결정하면은 되는데 그 뭐 3천억 그냥 10만 원씩 뚝뚝 나눠주는데 이거 참 그래요. 뭐 그때 뭐 40억인가 네. 그거 뭐 안 준다고 그래서 그거부터 맞아요.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세금을 잘 쓸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이렇게 하셔야지. 자꾸 그냥 쓰잘데기 없는 거에 또 하시게 되면 티도 안 나잖아요. 네, 그렇죠. 티도 안 나요. 네. 그래갖고.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남았네. 이제 네. 마지막 하나 남았어. 이 왕릉뷰 아파트 말이에요. 네네. 아 진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결국 소송으로 하겠다는 거지. 네.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어. 자기 책임 안 지려면 소송 갈 수밖에 없어. 네. 그러면 뭐 해야죠. 이제 소송하면 어디든지 그렇더라고. 뭐 소송하게 되면 뭐 아파트를 까부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반을 뚝 잘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공사를 못 하는 건지 안전 철거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도 그러면 안개 속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이제 그 문화재청에서 한번 공사중지 가처분 행정처분을 내렸잖아요. 네네. 공사중지. 네. 행정처분을 내렸고 건설사에서 중지 가처분 신청해서 그걸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네. 일부. 그래서 받아들여졌지. 네. 그래서 다시 그게 왜 받아들여졌냐? 이 3,500세대 전체가 해당되는 게 아니었어요. 네. 9개 동인가가 해당되는 거야. 동수가 많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문화재청에서 전체 그 공사중지를 내린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다 해소를 하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네. 9개 동인가 그럴 거야. 네. 3,500세대가 다 해당하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다시 또 했나 봐. 그래서 또 받아들여졌어. 그게 가처분이 또 받아들여졌어. 그랬으면 그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받아들여가지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래도 입주민들의 입장을 많이 좀 대변해줬구나. 네. 입주 예정자죠. 수분양자들의 피해. 본인이 잘못이 아닌 본인 잘못이라는 그렇죠. 것이 아닌 네, 그렇죠. 피해를 좀 그래도 생각을 해줬다 생각했는데 문제는 말이야 문화재청에서 또 제 항고를 했어. 항고를 대법원에다 판단에 맡기겠다고. 진짜 근데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요 왕릉 김포 왕릉 뷰 해갖고 이렇게 언론에도 굉장히 또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우리 홍성목 TV에서도 전국적인 사안이죠. 몇 번 이렇게 저희가 주제를 다뤘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찬반 여론이 굉장히 또 뜨거웠었어요. 뭐 국민청원도 또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유네스코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수분양자들에 대한 어떤 피해 이런 것도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찬반 양론이 굉장히 많이 갈라졌는데 이게 또 계속 소송전으로 또 비치다 보면 이것도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는 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요 나는 그래 난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이게 500m인 줄 알았어요. 네, 500m 내에 건물을 올리는 것이 안 되는 건 줄 알았어. 네.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서울은 100m예요. 서울이 100m예요. 문화재 앞에 100m야. 여긴 500m. 네,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그 조금 이제 거기 그 500m에 걸린 거지. 네. 이번에 그 예. 문제된 아파트. 아니 그 근데 문화재청이 그것이- 그것도 좀 애매모호하네요. 그래서 뭐 주산이 뭐 앞에 계양산이 주산으로 보고 있는데 그 주산이 안 보인다 그래서 저 문제가 된다. 이 유네스코가 뭐 전체 이게 왕릉이 또 전체가 또 한 번에 들어가 있다네. 그래서 네. 하나가 잘못되면은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제 막 그 좀 뭐랄까 협박조로 했다는 게 봐요. 협박조로 했다. 이게 잘못되면 다 유네스코 그 세계문화유산에서 등재된 것이 취소될 수 있다는 협박인데 네. 아니 그렇게 취소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내가 볼 때 취소될 가능성이 없어요. 네. 그게 네. 우리만 그걸 보는 거지. 그 알고 있는 사람만 그 거기서 계양산이 보이는 걸 알고 있는 거지. 알고 있었어요? 아니 저 몰랐어요. 그냥 그것만 보는 거야. 우리는 왕릉이 네. 여기 있구나. 그렇게 감상을 하는 거지. 거기 가서 올라가지도 못하잖아.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네,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네. 밑에서만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거지. 그럼 그 왕릉 위에도 못 올라가잖아. 그 무덤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해서 보시나 봐요. 그래서 지금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 위한 거냐, 아니면 주민들 살아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람들. 이길 것이냐. 돌아가신 분하고 살아있는 사람하고의 대결이 됐단 말이지. 근데 이 문화재청을 최근에 주민들이요, 그 입주예정자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 거지. 문화재청 전현직 청장을 고발을 했어요. 직무유기로. 네네. 그것도 그렇잖아. 이 아파트 1년 이상 올라갔는데, 그 몰랐다가, 뒤늦게 다 이제 골조 다 끝났는데, 그때 가서 공사중임 명령 내리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그 전에 좀, 직무유기지, 직무유기. 그 전에 좀 얘기를 하죠. 기초고사 하기 전에.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다 이게 시기적으로 좀 애매하더라고. 네. 2017년도에 네. 법이 변경 고시를 하고, 그것이 김포시 해당되는 게 김포시니까 김포시에다 줬는데, 김포시에선 또 서구 쪽, 인천 쪽은 해당이 안 된다고. 이게 왕릉은 김포에 있지만요. 500m 영향권에 인천시도 있으면 당연히 인천시에다 줘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공무를. 네. 그러니까 안 줬으니까 서구청에 있는 그 토지 이용 계획원에는 그런 게 없는 거야. 내용이 왕릉이 그 문화재와 관련된 사항이 없는 거야. 네. 건설회사 그거 보고 다 저기 했고 그렇죠. 다 네. 현상 변경 허가인가 그걸 다 듣겠다고 하고 2014년도에 뭐 그런 그 골치 아픈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지금 뭐 건설사하고 서구청 뭐 문화재청 다 잘한 게 없대요. 제가 봤을 때 유일하게 다 잘한 게 없는 다 잘한 게 없대. 뭔가 허점이 다 있어. 어쨌든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만 허점이 없어. 네. 그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했으니까 믿고 거기다 청약을 한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무슨 날벼락이냐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문화재청이든 뭐 서구청이든 뭐 어떤 뭐 지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제일 피해 보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거기에 들어오시는 수분양자들이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분이 다양한 분이 있겠지만은 요즘에 또 그 저기 뭐야 청약 받기가 힘들잖아요. 아니, 그러면 힘들죠. 네, 청약 받기 힘들고 또 공교롭게도 집값도 많이 오르고 프리미엄도 많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거는 또 보상을 못 받는다네. 네, 아니, 그러니까 더 답답하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그분들이 상당히 곤란한 위치에 놓여 있다. 네. 그 해결이 상당히 어렵다. 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네네. 1년 동안 우리 서구에 참 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 로원시티의 그 학교 문제도 학교 인천시가 용지, 네, 학교 용지, 그 초등학교 용지 이런 부분도 다 없애고 거기다가 이제 상업시설이라든가 고층 그 오피스텔이라든가 이걸 지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거 결국 그렇게 하면은 학교는 돈 되는 게 없잖아요. 용지가 그렇죠. 벌써 가격이 뚝 다운됐지. 그렇죠. 그 상업시설로 하면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지. 네.
그러니까 돈벌이 장사를 했다 로시티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교육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네. 인력을 잘 키워서 인재를 양성해서 그 인재들이 나가서 우리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학교 이런 거를 갖다가 너무 이렇게 너무 생각 없이 없애고 이런 거는 그렇죠.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건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학교를 다시 뭐 거기다 넣어주겠다고 했는데 쉽지 않은가 봐요. 시간이 오래 걸리네 거기도.